1963년 유엔은 핵실험 금지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비준 국가의 모든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비밀리에 하는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벨라라는 군사위성을 만들어 핵무기 실험 때 발생하는 감마선 펄스를 우주에서 감지하기 위해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967년 7월 2일 14시 19분 벨라 4호와 벨라 3호가 감마선 섬광을 감지했으나 기존의 핵무기와는 현상이 다르고 무슨 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기록 데이터에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그 후 장비가 개선된 새 벨라 위성이 발사되었고 로스앨러모스 팀은 이번에도 설명이 불가능한 감마선 폭발들이 감지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감마선 폭발은 서로 다른 위성들의 감지된 시각이 제각각 달랐기에 이를 통해 폭발체 16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고 이 감마선이 지구나 태양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감마선의 특성상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은 대기에 흡수되어 지상에서는 관측이 어렵고 대기권 바깥의 위성에서만 관측 가능하고 그 당시 기술로는 감마선의 방향을 알기가 어려워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감마선 펄스가 감지되었으나 이 섬광의 정체를 몰라 한동안 비밀로 유지하다 지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이 확실해지자 몇 년 후 천문학계에 이 괴이한 현상을 보고하였습니다. 1973년 우주의 감마선 폭발이 천문학계에 최초로 보고되었을 때 불가사의한 우주 폭발에 정상급 미국 과학자들이 당황하다 라는 제목으로 언론 기사가 나고 얼마 후 후속 보도로는 그 원인을 외계인들의 스타워즈라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같은 해에 기밀이 해제되어 천체 물리학 저널에 우주 발생 감마선 폭발의 관측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투고되었습니다. 그 후 이 폭발체들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우리 은하 안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하였기에 1991년 콤프턴 감마선 관측선이 발사될 때까지 관련된 진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콤프턴 관측선에 탑재된 순간적 폭발원 탐색기의 관측 자료들은 감마선들이 우주의 어느 방향으로도 편향되지 않고 등방적으로 분포한다는 확정적 자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은하는 납작한 모양이기에 폭발원이 우리 은하 안의 천체라면 관측된 분포가 은하 평면 근처에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자료들이 나타나지 않음은 감마선들이 우리 은하 외부에서 오는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점차 관측 기술이 발전해 천구의 모든 방향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강도와 거리를 감안하면 우주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에는 한 해에 약 300회, 즉 하루에 한 번꼴로 관측되며 WIFT 위성이나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의도치 않은 우연에 의해 발견되고 관측되어졌습니다. 또한 관측 가능한 우주 현상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자기파의 발산으로 밝혀졌습니다. 감마는 그리스 숫자 3을 의미하며 그리스 문자 중 세 번째 글자입니다. 감마선은 원자핵 전이에 의해 생겨나는 고에너지 전자기 복사를 가리키며 방사능 및 전자 마이너스 양전자 소멸과 같은 핵과정 등에 의해 생성되며 전자기 스펙트럼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감마선은 일종의 전리 복사이며 감마선은 X선과 마찬가지로 화상, 암 유전자 변형과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인학진에 의해 발생하는 감마선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체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997년이 돼서야 감마선 폭발을 X선 마이너스 가시광선 잔유휘광을 포착하고 가시광분 광학으로 그적색 편의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감마선 폭발의 거리와 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들과 뒤따른 은하 및 초신성 연구에 의해 감마선 폭발이 먼 외부 은하에서 발생한 현상이며 질량이 큰 항성의 폭발과 관련이 있다는 이해가 정립되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폭발이라는 명칭과는 상반되게 에너지 대부분은 양극의 좁은 각도에 집중된 채로 폭발 에너지의 약 99%가 자전축 양방향으로 빔을 쏘듯이 방출되고
그 양은 우리 태양이 탄생해서 앞으로 적색 거성을 지나 백색 외성으로 소멸될 때까지 태양이 일생 동안 내는 총 에너지의 합계보다 더 큰 에너지를 단 수초 사이에 한꺼번에 방출하는 정도입니다. 감마선 폭발의 존재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폭발의 좁은 각도에 관측자가 위치해야 합니다. 즉, 우주에는 관측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강력한 자기장 내에서의 순간적인 에너지 분출로 인한 상대론적 제트의 발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월로비 보삭스 인공위성이 우연히 감마선 폭발 GRB 97만 228을 발견하였고, 그 순간 위성의 X선 카메라가 감마선 폭발이 발생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X선 잔유 휘광이 감지되었습니다. 20시간 뒤에는 윌리엄 허셜 망원경이 가시 광선 대역에서 잔유 휘광을 감지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어두워지고 나서는 가시 광선 잔유 휘광을 이용해 심원 화상상의 감마선 폭발의 모은화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그 거리는 약 60억 광년 먼 거리였습니다. 이 발견은 감마선 폭발의 거리가 결정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으며, 모은화 발견과 더해 감마선 폭발이 무지막지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두운 은하에서 발생하는 외부 은하 현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해 N은 감마선 폭발 GRB 98만 425가 발생하고, 같은 위치에서 초신성 SN 1998BW 관측되어져 감마선 폭발과 거대 항성의 죽음 사이 연결점에 대한 최초의 강한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감마선 폭발 연구에 혁명적 성과를 만든 비보삭스 위성은 2000년 작동을 중지하였고, 2002년에는 BATS-1을 탑재한 콤프턴 감마선 관측선이 궤도를 이탈해 태평양의 낙하에 파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우주 임무는 스위프트로 감마선 감지기는 물론 X선 및 가시 광선 망원경을 탑재하고 2004년에 발사되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이 감마선 폭발 감시기를 탑재하고 발사되었으며 1년에 수백 개의 폭발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단기 지속 감마선 폭발이 초신성이 아닌 중성자별의 융합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그 폭발의 지속 시간으로 약 2초 정도인 단기 지속과 약 30초 정도인 장기 지속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며 넓은 지역에 서로 겹쳐져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기 지속 감마선 폭발은 전체 감마선 폭발 중 약 30%를 차지하지만 두 개의 중성자 별의 융합 및 중성자 별과 블랙홀의 융합이 원인이라는 가설과 그런 융합에 의해 발생된 킬로노바가 관여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와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에서 2017년 8월 17일 두 중성자 별이 합쳐지면서 생겨난 중력파와 짧은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거의 동시에 관측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약 1억 4,400만 광년 떨어진 NGC 4993은하가 진원점으로 밝혀졌으며, 광학 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결과 거대 질량의 물질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설 중 하나인 킬로노바 현상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장기 지속 감마선 폭발은 70% 이상 다수이고 잔유 휘광이 매우 밝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기 지속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중심핵 붕괴형 초신성과도 유관하고 항성 형성 영역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과 일치하여 거대한 항성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매우 밝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하며 엄청난 에너지의 대부분은 감마선 대역으로 방출되지만 일부는 가시광선 대역에서도 극도로 밝은 광도를 나타냅니다. 지구에서 75억 광년 먼 거리여도 항성과 같은 밝기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마선 폭발은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불과 수초에 걸쳐 방출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작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체는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구체가 무엇인지 폭발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 지속 감마선 폭발의 경우 발생 원인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중력 붕괴성 모형으로 거대 항성이 마지막 단계인 블랙홀로 붕괴할 때 블랙홀의 중심으로 쏟아지던 물체들이 고밀도 소용돌인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강착 원반의 물질들이 낙하하면서 블랙홀의 자전축을 따라 양쪽으로 제트가 방출되고 항성의 표면이 파괴되어 내부 제트가 감마선으로 방출되는 가설입니다. 단기 지속 감마선 폭발의 경우 N은 중성자 별과 블랙홀의 융합이나 단일 중성자 별의 강착 유도, 붕괴 등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감마선 폭발체로 강력한 후보는 볼프-레이의 별들입니다. 볼프-레이의 별은 매우 뜨겁고 질량이 큰 항성으로 복사압에 의해 수소를 대부분 또는 모두 바깥으로 날려버린 항성입니다. 또한 감마선 폭발체가 에너지를 복사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으며 특히 어려운 문제는 일부 폭발에서 나타나는 매우 높은 에너지 효율으로 폭발 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감마선으로 전환시킵니다. 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 중 폭발 자체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을 제외한 에너지는 아광속으로 별 바깥을 향해 움직이는 물질 또는 에너지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물질이 주위 이성 간 매질과 충돌하면 충격파가 발생해 2차 충격파인 역충격이 분출된 물질 속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파 속에 포함된 무지막지하게 큰 에너지의 전자들이 강력한 국소 자기장에 의해 가속되면 거의 모든 전자기 스펙트럼 대역에 걸쳐 싱크로 트론 복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선 폭발은 생명체에게 해롭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구의 생명체와 유사한 생명체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은 대형 은하의 외곽의 항성 밀도가 낮은 영역일 것입니다. 모든 은하 중 약 10%에만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주의 과거에는 별과 은하의 밀도가 높고 활동이 활발하여 감마선 폭발이나 그 피폭 빈도가 높아서 생명이 발생하더라도 지적 문명으로 진화하기 전에 감마선 폭발에 노출되어 멸종 수준이 피해를 입어 지적 문명이 발생하지 못했고 150억 년 우주의 역사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활동이 줄어들며 감마선 폭발의 빈도가 낮아져 지구처럼 수십억 년 이상 생명이 안정적으로 진화하고 마침내 지적 문명을 만들 만큼 안전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일찍 문명이 발전해서 성간 여행을 할 만한 외계 행성 문명을 만나지 못한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더불어 초신성 폭발도 감마선 폭발과 동일하게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고 발생 빈도 또한 더욱 빈번하여 초신성 발생률 및 그 분포는 우주생물학에서 거주 가능 지역 개념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모든 감마선 폭발은 우리 은하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 방출 줄기가 지구를 똑바로 향한다면 그 영향은 파멸적일 것입니다. 현재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개의 감마선 폭발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우리 은하와 같은 크기의 은하에서 예상되는 장기지속 감마선 폭발의 발생 빈도는 대략 10만 년에서 1억만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지속 감마선 폭발은 더욱 알기 힘들지만 비슷한 발생 빈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자전축이 지구를 향하는 경우는 더욱 극소수일 것입니다. 과거에 지구에 영향을 끼친 감마선 폭발은 약 500만 년에 한 번꼴로 발생했으며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약 1000여 번의 근지구 감마선 폭발이 있었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이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대량 절멸의 원인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생명체 중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뛰어난 세균은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로 인간보다 자외선을 2.0배 더 잘 견디지만 감마선 의자외선 복사는 이마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기 774년 또는 775년에 3천에서 1만 2천 광년 거리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로 추정되는 강력한 방사선에 피폭이 된 적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감마선 폭발로 지구에 영향을 끼칠 가장 큰 위협으로 천문학자들은 감마선 폭발 후보로 지목되는 볼프레이의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WR104는 향후 50만 년 내에 장기 지속 감마선 폭발을 동반한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로부터 8천 광년 떨어져 있는 WR104가 감마선 폭발을 일으켜 지구가 감마선에 노출된다면 일단 감마선을 관측할 수 있는 페르미 감마선 망원경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상에 떠있는 위성 전부가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위성들이 먹통이 되는 것으로 재앙의 서막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감마선이 지구의 대기를 뚫고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대기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구대기 상층부에서 발생합니다. 지구대기를 이루는 대표적인 원소인 질소와 산소 분자들은 감마선을 흡수하면서 원자로 쪼개지고 다시 재결합하여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다량 생성되고 다량 생성된 분자들은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여 대략 50% 이상의 오존층이 감마선의 영향으로 파괴될 것이며 지상에서는 최소 수배 이상 강해진 자외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구의 양면 중 감마선 폭발 쪽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 면은 치명적인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방사능병을, 장기적으로는 오존층 감소로 인한 생명체 대량 멸종 등 파멸적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인류는 감마선 관측 위성이 감마선 폭발을 탐지하면 즉시 세계의 천문대와 학자들에게 연락이 가고 지상의 광학 및 전파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으로 그 지점 부근을 집중 관찰을 진행하며 아예 이를 자동화해 이런 실시간 관측 전문이 자동화된 로봇 망원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지구에서 24억 광년 정도 떨어진 GRB 22만 1009호의 감마선 폭발이 관측되어졌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밝은 감마선 폭발이었으며 일부에서는 블랙홀 탄생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